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국 남자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몇몇 구독자분들과 지인의 요청에 의해 캐나다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국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1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을 것이라는 발표를 해서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해외 동포가 많이 사는 나라를 생각하면 미국, 중국, 일본을 떠올리실 텐데 캐나다가 4위였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고 굉장히 심심한 나라인 반면에 깨끗한 환경과 복지, 치안, 교육 등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알려지다 보니 이민을 고려할 때 캐나다를 우선순위로 꼽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일까요? 저는 1999년에 이민을 왔고 올해 21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이민 처음 왔을 때 만 19세, 올해 만으로 39이니 인생의 반은 한국, 반은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제 기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제 일생의 대부분을 영등포구에서 살았습니다. 초, 중, 고를 당산동과 물레동에서 살았는데 당시 영등포, 특히 물레동에는 공장이 많아서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공기가 안 좋지만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면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캐나다가 축복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살면서 20년 동안 미세먼지 수치를 신경 써본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공기, 물, 자연 다 깨끗합니다. 이웃나라인 미국은 합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가능하다 보니 총기 사건도 많고 테러의 위험 등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캐나다는 비교적 안전한 국가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총기 사건이나 수위 높은 범죄도 일어나서 마냥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는 캐나다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 중, 고등교육을 받았고 캐나다에서는 고등학교 1년과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일단 고등학교 교육만 따졌을 때는 캐나다 교육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난생 처음으로 에세이, 즉 논문을 써봤는데 대부분 정해진 답은 없고 에세이 형식에 맞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는지가 성적을 좌우했습니다. 한국에서 초중고 12년을 주입식, 사지선다형 교육을 받아왔다면 여기서 다닌 고등학교 1년 동안 저는 에세이 작성과 발표, 그룹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영어 실력 향상과 현지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새 아이의 아빠라고 제 소개를 하는데 지금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SK라고 해서 프리스쿨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암기 위주의 수업이 아닌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가 글을 못 읽거나 못 쓴다고 그리고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캐나다에는 구구단이란 게 존재하지 않으니 그냥 수업 방식과 학습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과제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학부모 상담에 참석하셔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복지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이민 희망국 1위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일단 캐나다 시민이라면 무료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4대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거의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이 4대 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체력과 면역이 떨어져서 완쾌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캐나다에서는 돈이 없어서 치료나 입원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출산도 의료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고 산파라고 하는 미드와이프나 심지어 양수가 터져서 조산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이 무상으로 됩니다. 저희도 둘째의 경우 실제로 양수가 일찍 터져서 단풍국 여자가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따로 내는 비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공공의료제도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차일드 텍스 베네핏이라고 해서 흔히 한국분들이 우유값이라고 하는 아동복지 수당이 나옵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액수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만 4세가 되면 프리스쿨이라고 유치원 개념인데 JK, SK 2년부터
고등학교 12년 과정까지 공교육 과정이 무료입니다. 아이가 대학을 가면 정부에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평균 학비가 1년에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고 컬리지는 1년에 200에서 350만 원 정도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스칼러십이나 벌서리 같은 장학금을 지원받고 앞서 말씀드린 학자금 대출이 잘 되어 있어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대학을 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캐나다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했다는 조금 애매한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노인연금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년생활보장연금인데 국민연금은 납부자에 한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연금입니다. 보통 근로소득이나 비즈니스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지며 성인이 된 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년생활보장연금은 캐나다에 18세 이후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에게 65세부터 지급이 되며 현재 이 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1인당 607불 46센트입니다. 보통 CPP와 OAS를 합친 노인연금이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불, 부부의 경우 2000불이 조금 넘게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캐나다 이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캐나다 생활의 장점만 다뤘는데 다음번에는 어두운 부분 혹은 캐나다 이민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만약 진지하게 캐나다 이민을 고려 중이시라면 다음 후속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독자 1000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위에 링크에 가셔서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첨이 되시는 분께는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블루제이스 개막전 티켓 2장을 드립니다. 그럼 조만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풍국 남자였습니다.